나는 계약직 회사원이다. 유일한 취미라고는 핸드폰으로 웹소설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그 취미생활마저 못하게 생겼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읽던 웹소설 속으로 들어와 버린 모양이다. 그것도 트리플 S급 검술 재능을 가진 개차반 악당의 몸으로. 보아하니 악역이 멋들어진 검술 시범을 보이는 장면인 듯하다. 그런데 나는 칼이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일반인인데? 메인 퀘스트가 발생했습니다. 설명. 아카데미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건물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자고요. 이거 분명 소설에서는 없던 장면이다. 의구심을 품은 상태에서도 퀘스트를 따라 입학식을 무사히 치러냈다.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내가 읽던 소설 내용대로 굴러가기는 하는 것 같다. 잠깐,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내가 빙의한 악역은 초반에 강제 퇴장당하잖아. 아,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행동하면 소설 내용은 바뀔 거야. 막 사람들도 구하고 주인공도 돕고 그러면 되잖아. 이 소설은 내가 캐리한다. 스토리 만족도 50%. 개연성에 맞지 않는 시나리오 변경이 예상될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당이 개과천선했다는 스토리는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싸가지 마이너스 100%의 악역인 채로 주인공도 구하고 아카데미도 구하고 하는 김에 세계 최강도 돼야 할 것 같다. 일단 그러려면 1일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몰래 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PD 게델입니다. 네, 오늘은 빙의한 악역이 너무 강함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앞에 작품 소개 영상이 짤막하게 있어요. 그걸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저명하신 게델이님의 의견부터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왜 말을 떨어요?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30이 넘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강화를 했고요. 다 같이 넘어오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작가님이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 아, 그쵸. 작가님은 항상 뭐 노력을 하시죠.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뭐 단순한 노력이라기보다는 클리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상당히 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원래 좀 쓰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는 장르잖아요. 아, 그죠. 빙의를 합니다. 네, 자기가 읽은 소설 주인공이라나 아니면 등장인물 돼가지고 소설을 전개하는 거. 근데 사실 이 장르가 공통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네, 내가 읽던 소설이나 만화에 들어갔어. 근데 이대로 가면 나는 배드엔딩이거든. 아,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이 소설 내용을 계속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똑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빙의무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게 나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치트키를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앞에 뭐 아이템을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보통 뭐 그러면 1회차부터 최종 아이템으로 몰빵을 한다거나 최강자가 이제 우리 편이야,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이런다거나 뭐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작품인데 이 빙의한 악역이 너무 강함은 이 뻔한 내용 전개에서 좀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이 작품의 또 포인트는 주인공이 빙의를 해요. 빙의를 하면 보통 이제 조연 쪽으로 해요. 보통 판타지는. 근데 조연이 됐는데 얘가 악역, 뭐 제목 보고 낚이셨을 거예요 다들. 근데 얘가 악역은 악역인데 그렇게 큰 악역이 아니에요. 제목으로 봐서 난 처음에 무슨 최종 보스에 들어간 줄 알았어. 아, 그렇죠. 거의 타노스급인데 This is Sparta! 제목은 타노스급인데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야 돼? 중간중간 이게 기억 안 나는 악역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사라지는 악역으로 빙의를 합니다. 뭐 한 줄짜리로 사망 소리식이 나오는 그런 악당이죠. 아, 그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보통 책에 빙의를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백망대나 이런 소설들을 보면은 빙의하자마자 자기 성격으로 행동을 해요. 자기 성격으로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원작의 캐릭터성을 없애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안 지키면 캐릭터가 폐기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사실 자기 맘대로 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들어와서 조금
조금씩만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조금씩만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씩만 바꾸는 게 나중에 나비 효과처럼 커져가지고 이야기의 틀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하루라는 작품 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도 조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스토리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거기도 조연이 노력을 해서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죠. 이것도 조금씩 바뀌다가 점점 새로운 소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연이 이걸 바뀔 수 있다는 빙의물의 기본적인 재미를 챙기면서도 뭔가 색다름을 줬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작가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게 자기가 직접 쓰기를 어렵게 만들어. 아, 그쵸. 앞이 정해져 있고 뭐 다른 전개로 갈 필요가 없으면. 아까 말했던 그 성격 제한 조건 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가 초반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갖다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는 그 작중 내 최강자 카드도 되게 쿨하게 포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일부러 이렇게까지 어렵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가분이 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 노력은 했다. 아 지금 제 표현이 조금 애매했나요? 전 노력 얘기 안 꺼냈고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게드리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노력 많이 했던 게 눈에 보인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작가님 판단은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얘기. 잠깐 노력을 해서 다음 얘기.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거지 다음 뭘 또 그렇게 요 다음 얘기. 일단 다음 얘기 할게요. 이제 저희도 방송 시간이 저희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 작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세세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소설을 읽으면서 캐릭터들이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 뭔가 캐릭터성이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만화에 나오는 약간 딱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널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건 내가 길에서 주워왔어. 전형적이죠. 그런 느낌, 요런 캐릭터 특성을 딱딱 그 캐릭터마다 잡아주셔서 정말 뭐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이 캐릭터가 나오면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좀 생기게 됐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캐릭터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전형적인데 오히려 판타지 소설 속에선 전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라이트 노벨 이쪽 계열에서는 많이 쓰시는 캐릭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근데 전 라노벨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예, 뭐 이해는 인정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요즘 판타지 소설 자체의 캐릭터성이 별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하나 무슨 사건이 뭐 9시 뉴스 사건 사고처럼 터져야 되니까 그 와중에서 캐릭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만화적인 캐릭터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저도 사실 판타지 소설은 이제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위주로 소설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어느 정도 강조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 소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런 가벼우면서도 캐릭터를 강조하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이 좀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와 사건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흥미로운 소설인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조금 아쉬운 거라면 차라리 그럴 거면 시간을 좀 더 써가지고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런 게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읽었을 때 몇몇 장면에서는 얘는 이런 캐릭터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찝어주세요. 근데 여기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약간 이제 게데리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게 뭐 어때? 얘가 이런 캐릭터인 거 한 번에 알면 좋지. 어때? 물론 저 같은 타입보다 게드리님 같은 타입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을 한 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블록버스터급 사건의 캐릭터성이 가미된 그 캐릭터들 간의 케미가 정말 괜찮았던 작품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게드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좀 빌려와 볼게요. 뭐 블록버스터도 영화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굉장히 멋지게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렸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렇게 약간 삐끗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는 장면은 분명히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바닥을 찍지 않아요. 그쵸. 뛰어내리는 이 장면 거기를 딱 찍었죠. 그 부분이 이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게드리님 입장에서는 그 밑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까지 보이는 거죠. 사실 판타지를 누가 이렇게까지 또 너무 자기 취향대로만 분석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뭐 물론 제가 이게 아쉬웠다는 거지 이 작품 충분히 좋은 작품입니다. 이를 결제하셔도 후회 안 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에 좋은 소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퇴근 시간 되세요. 저희 엔딩 멘트 그걸로 정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 건데요.